기가 막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팀 전체 득점의 43%를 넣어준 선수를 잃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무려 47골을 합작한 영혼의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토트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케인 없이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케인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지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케업 손왕. 자, 어떤 분들은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케인이 부상당해서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영웅처럼 팀을 구했던 임팩트가 너무 컸었죠. 자, 근데 진짜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없이 더 잘할까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랑 같이 뛸 때는 경기당 0.37골, 그리고 0.2어시, 그리고 케인이랑 같이 안 뛸 때는 경기당 0.45골, 그리고 0.25어시. 그러니까 케인이 없을 때 골도 더 많이 넣고 어시도 더 많이 한 건 팩트예요. 빌드업 축구와 손흥민.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빌드업 축구를 하는 감독입니다. 개막전 때 점유율이 거의 70%였어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리그 경기 중에서 이보다 점유율이 높았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 자, 그런데 이런 빌드업 축구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자, 포체티노 감독 때는 점유율이 한 60%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손흥민 선수의 평균 평점이 7.05점, 그리고 무리뉴, 누누, 콘테 때는 점유율이 한 50% 정도였습니다. 그때 손 선수의 평균 평점은 7.34. 확실히 점유율이 낮을 때 평점이 좀 높긴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시즌도 선수비 후역습 위주였던 콘테, 누누, 무리뉴 때였긴 합니다. 자, 하지만 점유율이 비교적 높았던 포체티노 감독 때도 꾸준히 많이 넣었어요. 무조건 역습할 때만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빌드업 구조가 지난 시즌 콘테 때의 구조보다 손흥민 선수한테 더 유리합니다. 자, 일단 포스텍 감독의 빌드업 구조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양쪽 풀백을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쭉 올려서 공격 숫자를 늘려, 그리고 토트넘이 이렇게 중앙에 숫자를 많이 두면 상대도 수비해야 돼서 좁힙니다. 그러면 측면에 패스 길이 열리죠. 이렇게 쫙 벌려있는 소니랑 셉스키가 볼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서 골대 쪽으로 강한 땅볼 크로스나 컷백을 준다고. 그럼 그거를 마무리하는 게 포스텍 감독의 공격 방식입니다. 자, 이 과정 중에 소니가 측면에서 볼을 받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옆에 동료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언더랩 움직임을 가져가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언더랩 움직임이 소니랑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잘 맞냐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즌에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겠죠. 그때 빌드업하면 소니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아서 백패스 하거나 돌아서더라도 오버랩 또는 페리시치한테 패스 주고 애매하게 여기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페리시치가 드리블 치다가 아리랑 크로스 올리면 여기 가서 헤더 경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컷백 받아서 슈팅 가는 것도 아니었고, 빌드업 상황에서 영향력이 좀 적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동료들이 언더랩을 해주니까 일단 소니의 대각선 수루 패스가 빛을 발할 수가 있어. 최근 몇 년간 파이널 서드에서 마지막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맨유전에서도 소니가 우도지한테, 그리고 반대서 침투하는 사르한테 수루 패스 찔러서 찬스 만들어 줬었다고요. 자, 그리고 이 언더랩의 또 다른 장점은 엑스체인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소니가 언더랩하는 동료한테 대각으로 수루 패스 찌르고 나서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동선이 엑스체인지잖아. 요런 움직임을 가져가면 상대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이렇게 쓱 들어가서 다시 컷백 받아가지고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맨유전에서처럼 옆에 동료한테 슈팅하라고 살짝 내주면 돼. 자, 이렇게나 위협적인 엑스체인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언더랩은 밖으로 도는 오버랩보다 골대랑 훨씬 가깝죠. 그리고 또 박스 안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무조건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내려가. 그리고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이 딸려 나가니까 중앙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소니가 X자로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 이 풀백은 몸을 아예 돌려서 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이쪽을 봤다가 여기로 확 도는 거야. 그러면 그때 소니가 그 뒤쪽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유전에서 완비사카가 이런 식으로 소니를 많이 놓쳤다고요. 자, 그리고 소니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는데 동료가 언더랩을 해준다? 그러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기 훨씬 수월하죠. 그러면 소니는 여기로 들어와서 히샬리송 머리 보고 인스윙 크로스 올려도 되고, 이거 많이 해가지고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쏠리면 반대쪽으로 길게 셉스키한테 줘가지고 1대1 하라 그래도 되고, 그것도 많이 해가지고 상대 수비가 전체적으로 확 쳐진다? 그러면 여기서 중거리 감차하면 됩니다. 뭐 말로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는 쉽게 또 넣잖아요. 손톱.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텍 감독이 지난 시즌 셀틱을 우승시켰잖아요. 그때 최다 득점한 선수가 쿄고 후루아시라고 일본이 친구입니다. 근데 그 선수의 주요 득점 패턴이 뭐였냐? 측면에서 오는 강한 땅볼 패스를 마무리, 아니면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패스 받은 다음에 마무리, 그리고 박스 안에서 빠른 타이밍으로 양발 슈팅
슈팅 조지는 거,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소니가 다 잘하잖아. 히샬리송보다 다 낫잖아. 그리고 포스텍 감독이 전방에서 패스 주고 움직이고 이런 콤비네이션 좋아하죠. 그러면 원톱의 연계 능력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소니가 히샬리송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헤더 경합 능력, 등지는 능력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스텍 감독의 축구 특성상 그런 능력들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손톱도 좋을 것 같아. 캡틴 소니. 자,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은 캡틴 소니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14-15 시즌부터 주장이었던 요리스, 16-17 때부터 부주장이었던 케인, 둘 다 팀을 떠나버리네. 이럴 때 주장단이 진짜 중요하다. 자, 그런데 소니가 첫 경기부터 주장으로서의 임팩트를 남겼더라고요. 1라운드가 브렌트포드 원정이었잖아요. 근데 허들이라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이렇게 껴안는 거 있잖아, 동그랗게. 그거를 보통 경기장 가운데서 하는데 그때는 토트넘 원정 팬들 있는 쪽에 가까이 가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현지 기자분들이 메디슨한테 아니 오늘 왜 거기 가까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메디슨이 경기 전날에 소니가 자기한테 문제를 했대. 우리가 경기 시작 전에 원정 팬들한테 다가가보자, 거기서 허들을 해보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디슨 말로는 초반부터 굉장히 텐션 올려서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케인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 자, 최근 콘테, 누누, 무리뉴 감독 때는 케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 때는 케인이 없을 때 오히려 공격이 더 잘 풀리기도 했어요. 당시에 케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의 토트넘의 공격 지표를 비교해보면 케인이 없을 때 슈팅, 유효슈팅, 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포체티노 감독 때는 어느 한 선수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유동적으로 막 콤비네이션 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이 없어도 괜찮은 거야.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무리뉴, 누누, 콘테 때는 수비 위주의 단조로운 축구를 했죠. 그러니까 공격 숫자 자체도 적고 공격 작업이 굉장히 경직된 거야. 아니 근데 케인이 지 혼자 어찌어찌 해서 넣네? 계속 넣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격 패턴, 다른 득점 루트가 개발이 안 되네. 그러니까 케인 의존도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처럼 공격적이고 유동적인 축구를 하죠. 그래서 케인의 공백이 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케인을 다른 한 명의 선수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향력을 퍼뜨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포스텍 감독이 그 퍼뜨리는 걸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게 지난 시즌 셀틱에서 되게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골고루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4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4명밖에 없었거든요. 맨시티는 8명이었고 근데 셀틱은 무려 12명이 4골 이상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 보세요. 사르랑 에메르송이 갑자기 득점을 하네. 그리고 데이비스가 자책골 유도하고 로메로가 세트피스 헤더 놓고 뭔가 전체적으로 되게 낯설어. 이제 송케만 득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포스텍 감독은 셀틱에서도 중요한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라노비치랑 지아쿠마키스 나갔는데 존스톤하고 우리 오영규 선수로 잘 대체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토트넘의 역사를 봐도 에이스가 나갔다 뭐 이거 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베르바토프, 모드리치, 베일 이런 에이스들 다 팔아도 그 이후에 데스크 터져가지고 막 리그 2위 하고 챔스 결승 가고 다 했어.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 자, 진짜 재밌는 게 토트넘은 감독이 바뀌면 초반에 너무 좋아요. 무리뉴는 초반 7경기에서 5승을 거뒀고 누누도 첫 3경기 다 이겼고 콘테도 9경기까지 무패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래 요코하마랑 셀틱에서는 초반에 안 좋다가 슬슬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좋아. 토트넘의 전통이야.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되려면 로테이션을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감독들이 선발 명단을 너무 확정을 시켜버리니까 주전들이나 후보들이나 동기부여가 안 돼. 성적 점점 안 좋아져.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테이션을 많이 하는 감독인가 봤더니 많은 선수를 시험해보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 리그 운영은 한 12명만 가지고 해. 콘테, 무리뉴랑 비슷한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발 명단 확정되고 나서 선수들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그때 경기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전술이 상대한테 읽혔을 때 플랜 B가 있느냐겠죠. 포스텍 감독이 예전에 호주 대표팀 할 때 보면 3백도 쓰고 꽤 유연한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챔스에서 레알 상대로 할 때는 리그에서 하던 대로 라인 겁나 올려가지고 레알한테 뒷공간 탈탈 털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융통성이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포스텍 감독이 긍정적인 점은 전임 감독들하고는 다르게 아예 새로운 스타일의 팀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지 언론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포스테코글루는 더 나은 팀을 이기는 것보다 더 나은 팀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팀을 역습해가지고 뭐 한번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맨시티 같은 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에 몸담았던 모든 팀에서 우승을 했어요. 특히 우승하고 거리가 멀었던 팀을 아예 뜯어 고쳐가지고 우승시킨 적이 많았어요. 물론 리그 레벨이 조금 낮았긴 하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명장 냄새가 조금 나는 게 다이어를 명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 네, 오늘은 이렇게 케인 없는 토트넘, 케인 없는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나폴리도 주축 선수들 다 나가고 김민재 선수 등등 와가지고 바로 우승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챔스권이라도 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그냥 경기 자체가 재밌어져서 너무 좋아. 인정? 아무튼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파 선수들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